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가 확인됐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봤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의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 봉쇄를 지시한 데서 나아가 장기적으로도 입법부를 마비시키려 한 또 다른 정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검찰 특수부는 이를 윤 대통령 등이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려 한 행위 자체를 국헌 문란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서도 국회를 해산한 뒤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임시입법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관의 의원들은 전부 전 씨가 임명했고 사실상의 거수기 입법부로 작동하며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 등 수많은 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입법부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적어도 지난 3월부터 최소 9차례 비상계엄을 모의해온 걸로 봤습니다. 당시 상황을 따져보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국무위원 탄핵,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이 이루어지던 때였는데 그때마다 계엄 모의를 진전시켰습니다. 강혜영 기자가 당시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언급했던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최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던 시기와 겹칩니다. 야당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을 몰아붙일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입니다. 폐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김홍일 당시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즈음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만나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지 논의했습니다. 야당이 방송사법을 통과시키고 김홍일 전 위원장 후임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했던 8월 초 윤 대통령은 관저회동에서 비상조치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야당이 본격적인 장외 집회를 시작한 11월,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때부터 실질적인 계엄 준비를 진행했다고 봤습니다. 김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2차 집회가 열린 당일, 윤 대통령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고, 민주당의 4차 장외 집회 다음 날에도 윤 대통령은 국회가 폐악질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11월 30일과 12월 1일에도 대통령 관저에서 만난 걸로 나타납니다. 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단독 처리하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맡은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던 즈음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동원할 수 있는 병력 수를 물으며 최종 계엄 준비에 나섰고 이틀 뒤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민주적 틀 내에서 야당과 합의할 방법을 찾기보단 극단적인 길을 선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세부 작전 계획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신의 수첩에 사살과 북풍 공작을 적어놨는데요. 실제로 정보사령부는 지난 8월 한 민간 업체를 지정해서 북한 인민군이 입는 군복 170벌을 12월 첫째 주까지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민광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는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활동하는 요원들입니다. 주요 임무는 첩보 수집과 요인 납치, 그리고 사살입니다. 운영 안 했습니까? 소집은 일부 했습니다. 하나 그런 특정 임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팀 1 중에
극소수 일부로 포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계엄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자필 수첩안에는 이들의 임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첩에는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사살 계획,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북풍 공작 계획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사는 지난 8월 A업체에 다양한 사이즈의 인민군복 170여 벌을 12월 첫 주까지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시기가 넉 달 전부터 정해졌을 가능성도 보여줍니다. 정보사는 업체 측에 영화 제작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업체는 영화 제작 의상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2020년 실제 전투복을 제작해 납품한 경험이 있던 업체였습니다. 정보사는 인민군복 샘플도 보내 이를 참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보사는 지난 7월 긴급 공고를 낸 뒤 8월에 A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고 예산은 3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A업체는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 6일 인민군복을 정보사에 납품했습니다. 도발을 유도한다든가 사살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마 자작극, 북한군을 가장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민군복을 제작해서 납품한 거와도 연관이 있지 않은가.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제작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으면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한 고품질 군복을 만들기 위해 해당 업체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